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일단 스케줄 내용 준비를 했고요. 비트코인 온체인 관련된 소식, 그리고 여러 알트코인 소식, 특히나 뭐 리플 에이다 이런 등등 소식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FOMC 일정이 있기 때문에 FOMC 일정에 맞게끔 또 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2월에 BOE, ECB, RBA 통화 정책이 있고 한국의 금통위는 2월 23일 정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2월달 코인 스케줄표는 그렇게 큰 이슈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이 이더 덴버가 가장 중요한 소식이 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트코인 소식을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커뮤니티 풀이 가장 강하고 어떻게 해서는 나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마녀사냥으로 조져버리는 그 수많은 동력을 갖고 있는 이거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가장 큰 커뮤니티 풀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리플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ODL 출시를 담당했던 모니카 롱 누나가 이번에 진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 ODL 담당을 해서 충분한 성과를 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리플렛에 통해서 총 결제 규모가 3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한국 돈으로 보면 한 35조 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순 매출액이 생각보다는 좀 저조하다.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많이 이용이 조금은 저조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플레 시대에 있었을 때 수수료 비중을 최대한 저렴하게 보내려고 하는 대상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뭐 페이먼트 시장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도 꽤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XRP 입장으로 보았을 때도 최근에 여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뚜렷한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일단 발만 담가 두었습니다. 일단 스타트만 했고 아직 성과가 뚜렷하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NFT가 얼마나 성과가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번에도 뭐 보여드렸다시피 이 제드형이 어느 정도 리플 물량이 7월 11일 기준점으로 다 털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볍다. 그리고 또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주는 옵션 조항을 기존에 2020년도 기준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으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하방에 있는 방향성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올라간다고 해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의 분위기 동향은 어느 쪽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가고 있죠. 송금 시장에 있는 테마군보다는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쪽에 좀 관심도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또 NFT가 또 되고요. 그래서 이 자금에 있는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 그 트렌드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슈팅이 나오려고 하면 여전히 리플 쪽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NFT 시장에 어떻게 해서든 좀 연결적 구도관계를 잘 만들어서 들어가야지만 시장의 가격에 좀 영향을 더 많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의 상관관계 부분을 좀 토큰 이코노미로 좀 충분히 풀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과거 대비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기에는 좋은 위치에는 있습니다. 절대 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에요.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송금은 송금대로 일단 진행을 하되
이쪽보다는 지금에 있는 자금이 있는 규모가 이쪽 시장이 더 많이 치중이 되어져 있으니 이쪽으로 많이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여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미국의 VC 스카이 브리지가 작년 운영 성적을 또 공개해 볼 필요성이 없죠. 예, 봐봐야 뭐 잘 안 나왔을 거니까. 그래서 22년도 후반에 고객 상환 요청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스카이 브리지가 사전 요건의 또는 자금 밖에 상환에 응하지 않는 것을 지적을 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연 2회 상환 제한된 투자자들은 9월 30일 상환 기간에 펀드 자본의 60% 인출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1월 SEC가 서류 제출의 10%만 상환했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스카이 브리지도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이다가 덱스 다음 주부터 제드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풀을 지원을 하겠다, 본격적으로 이제 제드 프로젝트를 가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제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얼마나 더 알고리즘을 더 촘촘하게 잘 준비를 했느냐가 앞으로 기존에 있었던 좀 오래됐던 코인들이 충분히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냐 없냐에 있는 마지노선에 일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간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성장 동력도 계속 보여주고요. 이게 그 알고리즘 어느 정도 안착화를 보여줬고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 또 개나 소나 또 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에이다가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시장의 변동폭이 얼마나 커지게 되면 잘 방어가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론상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테스팅을 해봤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글쎄요, 현실은 좀 다르죠. 우리와 좀 다른 길을 갈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보게 되면 여기서도 400% 이상 담보가치가 보장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쉐는 에이다의 암호화폐 보유자가 제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추가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게 아직 뚜렷하게 보상에 있는 그 비중이 딱 뚜렷하게 나와져 있지 않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뭐다? 예, 항상 코인의 설계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알 수가 있다고 했죠. 루나처럼 될 확률도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고, 디파이 시장 어느 정도 핫해지면 레버리지 비중을 어느 정도 껴서 들어오려고 하는 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발행했던 코인들은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던 없던 간에. 그 다음으로 실리즈 2.0을 출시를 예정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나쁜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보았을 때도 계속 여러가지 150개 스포츠팀과 여러가지 성과를 좀 잘 냈잖아요. 그리고 스테이킹, 덱스, 화이트 리스트, NFT, 기념품 인증, 팬토큰 같은 걸 준비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JP모건이 분석가들이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1월 현재까지 ADV라고 일일 평균 거래량을 지칭을 하는데요. 전분기 대비 플러스 0.3% 소폭이지만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여주었고요. 크라켄, 제미니, 미국 거래소 등에 각각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46% 감소한 것으로 JP모건은 그렇게 좀 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게, 대부분 개인 작업으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효과치라고 보는 게 맞고요. 여기에서 더 빠져나갈 물량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지금의 동향을 좀 더 유심하게 봐야 되는 건 바이낸스 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이낸스 BUSD가 단기적인 물량이 BUSD로 있는 게 계속해서 발행량이 찍힐 때마다 조금씩 나중에,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 안에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1개월간 추정되는 비트코인 비율이
저점에서 갑자기 상승하게 되면 노란색 박스, 비트코인 한동안 박스권 움직임으로 보여지는 게 파란색 박스 구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는 기간 동안 얼마나 소요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자, 이 경우에 상승장이 오면 분할 매도로 접근하더라도 높은 이익과 낮은 리스크를 쉽게 투자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본인의 분석이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잘 맞을 것 같다고 하면 좀 따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 다음으로 온체인 또 다른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네, 보게 되면 좀 더 내려야 되겠다.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FTX 파산 전후 매집 데이터를 보게 되면 19K에서 거래량이 많이 추적을 했고, 최근 반등 전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 1월 3일, 1월 27일 반등 발생하기 전에 16K에서 거래량이 또 축적이 됐고, 27일 거래 축적량이 현저하게 감소했고, 21K에서 23K 부근의 거래량이 또 증가를 했다. 파산 이벤트 전에 데드캣의 하락이 주장하는 할 때는 욕을 좀 많이 먹었고, 16K에서 강한 상승을 말했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과연 지금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고래들은 여전히 저렴한 구간대 많이 평균적으로 분할로 많이 샀다더라 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에코 버블의 징후인 것 같다. 어겐 2019라고 또 나와져 있었던 온체인 또 기반의 또 설명이 있었는데요. 스테이블 시총 증가세 추이가 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22년도 1월 이후 스테이블 시총의 정점을 찍고 23년 1월 들어서 그 시총이 증가세로 전환이 됐다. 언스테이블 코인의 구매에 긍정적인 수요 기반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겠고, 현물 대비 선물 가격이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5월 현물 대비 선물 가격이 후퇴되고, 마지막으로 콘텐코 회귀되고 올해 압도적으로 유지 중이며 선물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고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이더 능가하는 NFT 가치가 상승을 해주고 있다. 최근에 가격이 30% 상승했고 NFT 컬렉션 가격이 그보다 더 상승을 했다.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저는 예술품은 잘 몰라요. 오픈시 예술품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더 가치가 많이 빠진 만큼 예술품에서도 커뮤니티 풀이 상당히 강하고, 그쪽에서 밀어주는 예술품 시장에서 밀어주는 프로젝트가 몇 개가 있잖아요. 뭐 크립토 펑크 같은 애들, 그 중에서도 좋은 작품을 잘 선별을 해서 만약에 샀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더블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더의 가치가 올라갔으니 그 이더의 가치에 올라갔던 가격은 기본값으로 깔고 거기에서 조금 더 웃돈을 줘서 팔리는 구도이기 때문에 또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에코 버블이 2019 정점을 찍은 후 비트와 이더의 가격마저도 하락한 점을 좀 알아야 된다. 미 연준의 긴축 정책이 고수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조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미실현 이익에 따른 내용의 손실의 차이를 나타내는 NUPL이라는 또 이 데이터 기반으로 또 설명이 잘 되어져 있는 게 있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UPL의 비트코인 수익성 이익률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0.325이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32.5% 상당의 홀더 미실현 이익으로 보유된 상태를 의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롯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적색, 항복, 오렌지, 희망, 노랑은 불안하다, 녹색, 부정한다, 파란색, 과열이다 형태로 구분을 해서 보면 되는데요. 지금은 무엇입니까? 오렌지이죠. 희망과 공포에 있는 사이에 조금은 머물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적색 깊이가 바닥의 신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NUPL에 있는 수치가 0.75에서 0.8 수준이 나오게 되면 버블의 천장 신호를 또 나타내는 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좌측에 있는 표를 보게 되면 0.75 구간대가 나오게 되니까 거의 과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마이너스 0.5에 가까워질수록 거의 저점에
도달을 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온체인 데이터 지표는 하나만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 2개, 3개를 믹싱해서 좀 보는 습관을 해서 최대한 본인이 정확도를 좀 더 연구하고자 싶다라고 하면 이걸 한 못해도 3개월 동안은 돌려봐야 이거 좀 쓸만하다. 이거는 나한테 좀 잘 안 맞다. 이게 개개인마다 이게 좀 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난 3주 동안 숏 스퀴즈 현상으로 인해서 23,000개 비트코인이 청산이 됐다라고 하고요. 스테이킹 총 이더수가 사상 최고치 1,590만 개에 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체 이더의 비중은 13% 정도 차지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번에 비트코인 100만 장자 주소수가 연초 대비 4.4만 개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 연준 이사회 규정 준수 회원 은행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금지 안 했다. 우리 그렇게 안 한다. 그냥 규칙만 잘 따라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진행을 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바이든 시에 있는 행정 그런 정책을 좀 보게 되면 그렇게 세게 할 생각은 별로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지금의 비트코인에 있는 동향은 여전히 약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구간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앱토스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요. 오늘 내용이 좀 길었죠? 미안합니다. 네, 기간의 자금 락업과 유통되는 뭐 이런 비중하고 에어드롭 부분, 세력, 롱베팅 그리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 9가지가 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간단한 내막은 이러합니다. 자세한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 잠깐 정지를 해놓고 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제가 이렇게 3봉이 3번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2봉까지는 괜찮은데 3봉이 좀 더 강하게 나오면 4봉부터는 그렇게 세게 나올 확률이 거의 적습니다. 기술적으로 3봉도 확률이 매우 많이 떨어지는데 대부분 요거까지 꽉 채워서 먹으려고 하는 건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 요거는 운에 따르는 경제이고요. 대부분 2봉까지 나오면 3봉에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찍게 해도 쉽지가 않은 구도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